오, 좋나. 레알 억제기신가요? 혹시? 그러네. 2번 중계했는데 1승을 못 거두네. 그래. 저기 레반테전. 되게 올 시즌 재밌는 경기였는데. 아니 그리고 레알이 이제 사실 올 시즌 좋은데 그 와중에 사실 봐봐 레알이 지금 리그에서 무승부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 무승부 누가 했죠? 당신이 했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패배 또 유명철이 했어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라리가 중계를 또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가흥이 여기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내가 집에서 보는 레알 경기는 항상 시원시원하고 재밌었고 이겼어요. 중요한 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항상 이러네. 아니 그리고 형철이가 사실 억제기라는 표현을 붙은 팀이 거의 없죠. 리버풀 안필드. 그러니까 리버풀 안필드 그거 빼고. 근데 사실 그거는 나는 형철이의 잘못보다는 그때 리버풀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 막았고. 근데 이제 봐 나나 응남형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사실 종윤 형도 그렇고 그렇죠. 아스날 그 억제기라는 그 명확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형철이 사실 지금까지 그게 약간 약했거든. 약간 레알이 그 신은 강으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송구스럽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올 시즌 레알 유니폼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좀 경기 많이 보고 싶고 중계 많이 하고 싶거든요. 라리가 중계도 제가 주로 들어가는 중계가 사실 라리가가 아니긴 한데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하죠. 그래도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중계들을 좀 간간히 들어가고 되게 기뻐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아니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늘 패배는 좀 그래. 그러면 진짜 팬분들도 더 이상 호응을 못할 거거든요. 아씨 또 이명철이네 이럴 수 있다고. 저희가 뭐 이해합니다. 이 스탯이랑 뭐 살펴보면서 형철이가 또 직접 중계를 했기 때문에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슈팅을 개 때리고 지금 한 골 넣고 졌거든요. 자 여러분 이 기록이요 풋볼 매니저 FM의 매치 엔진이 아닙니다. 매치 엔진이 아니에요. 솔직히 90분 경기를 보면 약간 매치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시리프에는 칼럼 윌슨이 없습니다. 칼럼 윌슨. 맞아요. 그 진짜 본좌급 선수들. 유독 트로이디니도 그렇고 강한 선수들이 있죠. 자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 이게 이제 유에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이제 따라오는 기록들인데 레알 마드리드 슈팅 30개, 유슈팅 11개, 시리프는 슈팅 4개, 유슈팅 3개인데 2골. 레알 마드리드는 11개 유슈팅 중에 페널티킥 1골. 그러니까 효율은 극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네. 점유율은 68%도 뭐 7대3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패스 횟수도 이건 뭐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분명 두들겼고 근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고 많은 그 FM상의 그 유저분들 감독님들께서 다 느끼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상대팀은 슈팅 하나 두 개가 이상하게 위협적으로 들어가서 열받게 만드는 샷건치게 만드는 경기들이 있어요. 하잖아. 존나 매치 엔진 네.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번 경기가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매치 엔진이 라고 우리가 하는 그 경기들 있잖아요. 그 경기들은 보통 우리 팀 공격하는 팀의 경기력은 좋아야 그 전제가 성립됩니다. 맞아. 레알 마드리드도 경기력이 나빴다고 무조건 진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격력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시리프의 센터백들이 키가 되게 커요. 이 아르볼레다라는 선수는 무려 191cm고요. 돌란토라는 선수는 196cm입니다.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전반전 초반에는 약간 낮은 크로스를 위주로 어차피 정권 경합 붙여봐야 쟤네들이 힘들다라고 그렇죠. 판단했군요. 경합을 붙이기보다는 좀 낮은 크로스로 일단 전술적인 지시를 초반에 내린 게 보였어요. 그리고 왼쪽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많이 펼쳤죠. 왼쪽 풀백에 미겔이 후방에서 약간 볼을 좀 배급을 하고 받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왼쪽 중앙 미드필드의 카마빈가와 왼쪽 윙포드의 비니시우스 둘이서 좀 공격을 많이 나가는 고정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전방 벤제마 그리고 오른쪽 윙포드 아자르 이 둘은 프리롤에 가깝게 배치가 되면서 자주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왼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왼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어서 상대가 따라 나오면 오른쪽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패턴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연계도 기회 창출도 심지어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더라도 레알 선수들의 슈팅이 나빴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 괜찮았는데 그리고 보면은 뺏겼을 때도 되게 역압박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그쵸. 좀 계속해서 좀 상대 누르려는 그런 프레스 시도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리프가 공격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한 15분 정도 레알 마드리드가 일방적으로 두들겼고 시리프가 롱볼을 뭐 펼치면 또 알라바, 밀리탕 이 센터백진들이 그대로 시리프의 공격진들을 1대1로 묶으면서 전혀 시리프가 공격에 나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터졌어요. 시리프의 이 쓰리톱이 중앙으로 들어와가지고 쓰리톱이 중앙으로 이렇게 침투하니까 당연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백4 그리고 한쪽 풀백이 오버래핑 돼 있으면 반대편 풀백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쵸? 후방에 3명 정도의 숫자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 3명은 상대 쓰리톱에 따라서 중앙으로 좀 밀집돼서 자기 진영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로 공격을 할 때 어쨌든 측면 쪽을 전진시키기 때문에 측면 쪽의 뒷공간은 좀 열려있다라는 점인데 이쪽으로
셰리프의 하필 이름도 크리스티아노예요. 크리스티아노. 네. 왼쪽 풀백 크리스티아노. 네. 이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바로 그 레알 마드리드에 비워놓고 있던 빈 공간을 침투한 거죠. 자, 이 크리스티아노가 바로 침투하면서 패스를 건네받고 크로스를 올렸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야으시보예프가 헤더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먼저 셰리프가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합니다. 그럼 그냥 첫 공격 시도가 첫 골이 된 거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매치 엔진이 윙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첫 슈팅, 첫 골. 네. 경기 맥락을 보면 이거는 셰리프의 첫 공격 시도라고 봐도 무방했다는 거예요. 이제 FM 보다 보면 우리 팀 하이라이트가 한 2분 3분 간격으로 계속 나오다가 되게 오랜만에 상대팀 거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먹힌 거거든. 그렇죠. 네. 아니면 진짜 그냥 경기 그냥 진행시켜놓고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근데 0대1.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근데 슈팅 숫자 10대1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득점 이후에 셰리프는 여유가 생기죠. 노골적으로 4-5-1의 형태로 완전 내려서면서 대응을 합니다. 이건 사실 언더독이 탑독을 상대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전술 변화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 상대 밀집 수비 앞에서도 여러 차례 기회를 잡았고 유독 이제 골대 오른쪽으로 근데 빗나가는 슈팅이 많았어요. 이거 팬분들이 좀 노이로제 걸릴 만한 일입니다. 특히나 나초가 약간 빈 골대 헤더를 딱 마무리 지었는데 이것도 이마에 이쪽이 안 맞고 이쪽에 맞았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비껴가면서 또 그것마저도 빗나가고 벤제마에 잘 맞았던 중거리 슛도 이거 들어갔다 싶었는데 또 그것도 골대 오른쪽으로 슥 빗나가고 같은 구역을 10분 사이에 한 3번인가 빗나갔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인지 진짜 안 따르는 날이 있어요. 맞아. 안 되는 날은 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갈수록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서도 약간씩 아쉬운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미드 수비를 상대하다 보니까 일단 왼쪽에서의 어떤 연계나 패턴은 좋았지만 오른쪽의 공격 영향력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하는 걸 보면 일단 기본적인 메인 공격 루트 자체는 왼쪽으로 이게 쏠려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맞아요. 반대 전환을 했을 때 결국 반대에서의 확실한 지원이 나야 되는데 이 오른쪽인 포워드의 아자르는 전반전은 아자르, 후반전은 좀 갸우뚱했어요. 아자드인가 보다. 네, 왜냐면 아자르가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좀 아직 관리를 해야 된다고 느껴져서 올 시즌 뭐 리그 경기나 이렇게 보면은 전반전은 잘해요. 근데 후반전 되면은 약간 몸이 무거워지고 체력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교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아자르는 전반전에 좋았지만 전반전 역할도 엄연히 따지면 오른쪽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이나 왼쪽에서의 프리롤 내어봐야겠죠. 볼터치가 많았기 때문에 아자르는 오른쪽을 비워두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오른쪽의 자원은 오른쪽 풀백 나초 페르난데스와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 발베르데였습니다. 근데 안첼로티 감독은 발베르데는 약간 처진 위치에서 대기를 시켜놓고 나초 페르난데스는 좀 오버래핑을 집중적으로 시키면서 나초 페르난데스가 좀 더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볼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비아레알전에 나초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오버래핑 타이밍은 나초가 잘 잡았습니다. 필요할 때 그 지역으로 침투하면서 터치로 잘 가져갔거든요. 근데 나초에게 따라오는 딱 하나의 아쉬운 점은 박스 안으로 보내는 크로스의 질이에요. 크로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나 크로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결국 나초가 좋은 움직임과 몸놀림을 보여줬지만 공격적으로는 크게 영향력을 많이 스택까지 쌓을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참 그러네. 왜냐면은 또 셰리프가 왼쪽 라인에서의 크로스로 또 이제 득점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또. 이게 또 대비가 되는 것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오른쪽에 발베르데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있었지만 후방에 머물러서 밸런스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발베르데가 좀 올라오는 선택도 전반전에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도가 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셰리프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비니시우스 쪽만 대비하면 됐습니다. 크리스티아노! 맞아요. 크리스티아노는 이제 셰리프의 왼쪽,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을 수비하고 있었는데 수비 부담이 덜했죠. 이 비니시우스가 최근에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근데 견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견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견제를 받아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좀 경기를 또 계속 소화하고 있잖아요. 체력적인 부침도 좀 있을 거고 약간 킥이나 패스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니시우스 쪽으로 덕현이 형의 말씀처럼 수비 견제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무시는 못한다. 그래서 전반전에 비니시우스는 유독 마무리 패스와 킥이 좀 아쉬웠고 신입생 카마빈가도 패스 미스가 좀 따라왔다는 점. 사실 카마빈가는 아직 그래도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이 선수는. 그래서 전반전에 왼쪽 위주로 공격을 두들겼는데 생각보다 왼쪽도 중요한 순간에는 잔실수가 따라오면서 결국 셰리프의 미치 수비를 파괴하지 못했죠. 후반전이 되니까 비니시우스가 좀 살아났습니다. 드리블과 침투를 통해서 상대 오른쪽 풀백 코스탄자를 1대1 상황에서 아예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몸놀림으로 비니시우스 특유의 그
어떤 민첩함. 네, 딱 툭 치고 들어가는 그게 또 있지. 영향력이 살아났고 그러면서 페널티킥도 비니시우스가 직접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벤제마가 또 처리를 하면서 이 골이 의미가 깊어요.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72번째 득점. 라울 곤살레스를 넘어서 라울 곤살레스를 넘어서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챔피언스리그 사나이 하면 호날두 이전 라울이던데. 벤제마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가. 그렇죠. 대단하죠. 꾸준하고 대단하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보여줬고 기분 좋은 기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와 모드리치, 요비치, 호드리구를 4명을 동시에 투입했어요. 그리고 4-4-2 플랫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비치와 벤제마가 투톱을 좀 꾸리는 형태가 됐겠네요. 좌우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맞고 근데 이 조합이 사실 괜찮았거든. 그 중앙 미드필드는 크로스와 모드리치 그리고 백 4로 넘어가는데 카마빈가가 왼쪽 풀백,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 센터백은 당연히 알라바 밀리탕이었습니다. 발베르데는 오른쪽 풀백을 경기 중에 한 적이 있거든요. 비아레알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비아레알전에는 발베르데를 왜 여기서 쓰냐 약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치. 어쨌든 이 시간대 교체는 좀 더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죠. 카마빈가가 생각보다 또 괜찮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재밌는 요소들이 있었고 좌우 공격을 이제 발베르데 오른쪽, 호드리고 오른쪽, 왼쪽은 비니시우스, 카마빈가 그리고 이제 투톱에 유비치, 벤제마. 투톱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셰리프의 수비수들도 미치 수비를 하는데 유비치, 벤제마 따라서 좀 중앙에 모여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 4-4-2 플랫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좌우 공격 균형이 되게 잘 맞았습니다. 근데 자 아타나시아디스라는 상대 골키퍼가 제가 유에파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유에파 프레스킷의 기록은 11번의 선방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유효슈팅을 다 막은 거예요. 11번의 선방입니다. 개쩐다. 네, 11번. 그러니까 이 선방을 해내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진짜 통곡의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거든. 기회를 계속 잡고 두드리다가 못 넣잖아. 그럼 역으로 쳐 먹힌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센터백들의 벤제마에 대한 밀집 수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또 신장도 코 피지컬 괜찮은 선수들이니까. 그 두 명이 진짜 몸도 날리고 계속 벤제마한테 좁은 공간에 둘이 붙어서 어떻게든 패스 오는 거 다 차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미드필드까지 한 명 내려와서 벤제마에게 3명이서 그냥 박스를 가둬놓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벤제마의 관여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유비치는 유비치대로 또 막혔고요. 레알은 근데 4-4-2 플랫 시스템에서 공격은 나아졌지만 결국은 카세미르가 원래 뛰었던 수비형 미드필드가 없는 수비 자리가 없죠. 수비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공 모드를 펼쳤고 풀백이 전진했을 때 아무래도 수비 숫자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도 아니에요. 안첼로티가 카세미르 관련 인터뷰했을 때 카세미르가 빠졌을 때 대안은 더블 볼란테라고 생각한다라 했거든요. 근데 크로스, 모드리치 더블 볼란테는 사실 이거는 그냥 공격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더블 볼란테가 아니라 그냥 자사의 형태로 아예 공격으로 쭉 나간 거고, 근데 거기서 오는 리스크를 결국 레알이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세컨볼은 그러면 셰리프가 따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압박도 그렇고 순간순간 압박을 가면서 셰리프가 생각보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마지막 상황에서 역습의 시간을 좀 잡기 시작했고, 세바스티앙 틸이 그 골 보셨죠? 아웃프런트에 맞아서 이렇게 딱 바깥으로 휘는 거. 존나 극적인 중거리 골이었죠. 네, 대단한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무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원정에 처음 오게 된 셰리프가. 자, 그리고 셰리프 지금 조1이에요. 네, 저 2전 2승으로 샤흐타르를 2대0으로 잡았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잡았습니다. 심지어 베르나베우에서. 그렇죠. 대단한 승리를 거머쥐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는 사실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기력이 나빴다 보기는 좀 그렇고 결정력이 유독 안 따랐던 경기였어요. 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셰리프라는 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셰리프가 자 1997년에 창단이 됐어요. 그래, 이 창단 연도가 되게 너보다 한 살 어려요. 맞아요, 저보다 어려요. 1996년생 이명철, 1997년생 셰리프. 네. 자 24년의 역사를 가진 팀인데 몰도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굳이 따지면 자치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미승인 국가라고 부르는데 트란스니스트리아 티라스포르 연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확히 말하면 자치공화국이기 때문에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순수 몰도바의 어떤 지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독자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티라스포르 연고로 하고 있는 곳이 셰리프 티라스포르예요. 근데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본선 첫 진출이고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팀이었거든. 유로파 리그에서만 간간히 좀 봤어요. 근데 토너먼트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예선에서 세르비아의 트르베나 즈베즈다,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고도 부르는 예전에 이제 그렇게 불렀었죠. 트르베나 즈베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를 이겼더라고. 디나모 자그레브를 격파하고 3대0으로 두드러 팼더만. 맞아요. 본인들의 첫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이번에 해냈습니다. 이 셰리프는 사실 기업 이름이에요. 셰리프 그룹의 대표인 빅토르 구시안 구단주가 워낙 이
티라스폴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을 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구단주가 공격적으로 그동안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선수 영입을 좀 많이 했군요. 그래서 97년도에 창단이 됐고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부 리그 우승 횟수가 19번이에요. 2000 시즌부터 쭉 독주 중입니다. 독주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추측할 수가 있는 게 자국 선수가 별로 없겠군요. 맞아요. 투자하는 팀은 좀 그런 특징이 있죠. 자, 1군 엔트리에서 모이도바 자국 선수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1군 엔트리를 어느 정도의 유스 선수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좀 동유럽 내에서 양질의 선수들을 투자를 통해 데려오면서 나름 동유럽의 올스타라고 좀 현지에서는 표현하는 그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제가 회사의 문을 열고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국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국이가 형 레알 졌던데요? 그래서 졌더라? 라고 했더니 역시 막 인천에 또 효과가 막 있대.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무고사가 뛰었었더만. 무고사가 스토리 올렸대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네, 제국 형님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무고사 입장에서는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천 오기 전에 활약을 했던 거죠. 바로 직전 팀. 네, 바로 직전 팀 그리고 유로파리그를 뛰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사 입장에서도 셰리프가 레알을 잡았다는 거. 일단 그 역사를 가막 보고 되게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뿌듯하겠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서울이랜드의 레안드로 셰리프 출신 그리고 전 FA 서울 선수죠. 페시치. 기대 참 많이 했었는데 페시치. 네, 눈앞에서 그 상주 상무전 헤더골을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페시치도 셰리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은근 K리그 선수들하고도 연이 깊다. 네. 무고사는 되게 좀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셰리프가 2승입니다. 2승이고 인터밀란 1무 1패. 네. 그리고 샤흐타르도 1무 1패예요. 레알 마드리드는 1승 1패입니다. 1승 1패. 자, 제가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난 올라간다고 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조에서 1위 자리는 레알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리고 인텔을 잡았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레알이. 그게 크죠. 근데 문제는 셰리프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제일 된 거는 찬우 형이에요. 참 인터밀란이 또 하락할 수 있다. 일단 이번에 샤흐타르를 못 잡은 것도 좀 아쉬운 일이고. 야, 그럼 이거 이제 인터밀란 대 셰리프를 봐야겠네. 사실 지금 인테르가 샤흐타르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셰리프를 정말 크게 잡고 그래. 1강 3중 아니면 3약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제일 낫어요. 아니면 뭐 1강 2중 1약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가야지 인텔 입장에서는 2위 자리를 노려보는 걸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지금 셰리프가 2승이고요. 레알 마드리드 1승 1패 그리고 인텔은 아직 1승이 없는 상태로 1무 1패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다가 챔피언스리그 일정 중에 찬우 형 소환되는 날이 또 이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승점 동률이고 승자승이거든. 그럼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셰리프의 2승 소식은 다른 누구보다도 찬우 형에게 큰 소식이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께도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찬우 형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인테르 불운합니다. 화이팅.